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차트 3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핀바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차트입니다. 똑같이 핀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하락했습니다. 세 번째 차트입니다. 강한 장악형 캔들, 인걸핑 캔들이 나왔습니다. 추세 반전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핀바가 틀린 걸까요? 인걸핑 캔들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패턴은 보고 있는데 가격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핀바를 찾고 인걸핑 캔들을 찾고 다양한 차트 패턴과 시그널을 찾습니다.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원래 핀바 하나로 패턴 하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트는 캔들, 마감, 시장 구조, 모멘텀, 반응,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함께 작동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읽는 방법을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에서 다양한 패턴과 기준들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인데도 결과가 다르고 비슷한 자리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패턴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패턴은 하나의 단서일 뿐인데 그 단서만 보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패턴 하나가 아니라 그 패턴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시장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찾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프라이스 액션의 핵심 요소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같은 패턴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지, 왜 같은 시그널인데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차트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라이스 액션을 얘기하면 특정 매매 기법을 떠올립니다. 핀바, 인걸핑 캔들, 인사이드바 이런 캔들 패턴이나 차트 패턴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프라이스 액션은 그런 패턴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에 핀바가 나왔네 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결국 말아 올렸네 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차트를 보고 있지만 해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패턴을 보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장은 핀바라는 걸 알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 손절하는 사람, 추격 매수하는 사람, 공포에 파는 사람, 그리고 차트, 캔들은 그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그 가격 움직임을 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은 하나의 기법이라기보다 가격을 해석하는 언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어 하나만 외운다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장을 알아야 하고 문맥을 알아야 하고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차트도 똑같습니다. 캔들 패턴, 차트 패턴 하나 안다고 시장을 전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패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시장은 어떤 구조인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캔들이나 차트 패턴 등 각각의 요소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은 이 요소들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캔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캔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시장에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프라이스 액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스 액션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캔들입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핀바, 인걸핑 캔들, 도치형 캔들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런 캔들 패턴의 이름을 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름보다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장대 양봉을 강한 상승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장대 양봉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그 시간 동안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은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핀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꼬리가 긴 핀바가 나왔다는 건 가격이 아래로 밀렸지만 결국 다시 끌어올렸다 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그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인걸핑 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캔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한쪽 힘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캔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운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캔들의 이름보다 그 캔들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핀바가 나와도 어떤 핀바는 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어떤 핀바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핀바가 나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 핀바가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밀렸는지, 누가 방어했는지
이 관점으로 캔들을 보기 시작하면 차트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캔들보다 더 중요한 요소, 마감입니다. 많은 초보 트레이더분들이 캔들 움직임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가격이 지지를 살짝 깨면 바로 손절하고 저항을 살짝 돌파하면 바로 추격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손절하자마자 다시 올라가고 추격하자마자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함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가격이 그 지지 아래로 내려갑니다. 차트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지지가 깨졌네 라고 생각합니다. 손절도 나오고 숏 진입 물량도 들어옵니다. 근데 잠시 뒤 캔들이 마감될 때를 보니까 다시 지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지지가 깨진 걸까요? 반대로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저항 위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마감은 저항 아래에서 끝납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돌파가 나온 걸까요?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가격이 단순히 어디까지 갔는지보다 어디에서 마감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마감이라는 건 그 시간 동안 매수세와 매도세가 쌓운 결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꼬리는 과정이고 마감은 결과입니다. 물론 꼬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과정 속에서 수많은 속임수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마감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볼 때도 중요한 지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저항을 살짝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구간을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감들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장 구조입니다. 앞에서 캔들과 마감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캔들은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감도 한 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시장은 하나의 캔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양봉이 나오면 사람들이 상승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떨까요? 차트는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낮은 저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보고 상승을 생각할 순 있지만 차트 구조는 하락 구조입니다. 반대로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흐름을 보면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을 보고 하락이라 생각할 순 있지만 차트 구조는 상승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개별 캔들보다 흐름, 시장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우, 로우어 하이, 로우어 로우도 결국 흐름을 보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이어 하이는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 하이어 로우는 이전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말합니다. 반대로 로우어 하이는 이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 로우와 로우는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하이어 하이와 하이어 로우가 반복되는 흐름이라면 시장은 상승 구조,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로어 하이와 로어 로우가 반복되는 흐름이라면 시장은 하락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장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 구조는 개별 캔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다음으로 말씀드릴 모멘텀입니다. 시장 구조는 현재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방향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방향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면 같은 상승이라도 강한 상승이 있고 약한 상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락도 마찬가지로 강한 하락이 있고 약한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방향뿐만 아니라 힘도 함께 봅니다. 이걸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이라고 해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양봉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지 음봉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지 상승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하락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반대 방향의 반응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차트는 상승 구조입니다. 근데 양봉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상승의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있고 조정의 깊이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의 힘은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락 추세로 보입니다. 근데 음봉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밀릴 때마다 빠르게 회복이 나오고 반등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락은 하고 있지만 매도세의 힘은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잘 보는 트레이더들은 방향만 보지 않고 그 방향을 움직이는 힘도 같이 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방향보다 힘에서 먼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이 끝나기 전에 상승의 힘이 먼저 약해지고 하락이 끝나기 전에 하락의 힘이 먼저 약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추세 전환을 단정할 순 없지만 시장이 보내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 구조는
시장은 방향을 보여주고 모멘텀은 그 방향에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강하게 움직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모으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압축과 확장입니다. 앞에서 모멘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시장에는 강한 움직임이 있고 약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이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구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가격은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도 점점 줄어들고 마치 시장이 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간을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오히려 이런 구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움직임이 점점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압축이 끝난 뒤에 갑자기 큰 양봉이나 음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분출되는 과정입니다. 시장은 압축 그리고 확장, 압축 그리고 또 확장,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고무줄과 비슷합니다. 고무줄을 당길수록 에너지는 쌓입니다. 그리고 고무줄을 놓는 순간 강하게 움직입니다. 시장도 비슷합니다. 압축은 에너지가 쌓이는 과정이고 확장은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입니다. 차트를 잘 보는 트레이더들은 이미 움직임이 나온 뒤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시장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합니다. 압축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큰 움직임이 나온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움직임은 생각보다 조용한 구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반응과 거부입니다. 지금까지 캔들, 마감, 시장구조, 모멘텀, 압축과 확장, 가격을 읽기 위한 기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제 차트에서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구간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의 반응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고 추세 라인을 긋는 등 여러가지 근거들을 찾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지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반등이 확정된 걸까요? 저항에 도착했다고 해서 하락이 확정된 걸까요? 아니죠. 지지는 반등을 보장하지 않고 저항도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도착한 이후에 시장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지지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반등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지지를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지지 안으로 올라옵니다.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바로 반응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중요한 저항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돌파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계속 매도 압력이 나옵니다. 윗꼬리가 길게 그려지고 결국 저항 아래에서 마감합니다. 이 역시 시장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지지와 저항을 이탈하냐 돌파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구간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봐야 합니다. 단순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와 저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차트에 체크해둔 지지와 저항은 우리가 만든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의 반응은 실제 참여자들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자리 자체보다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시장이 사람들을 속이는 움직임과도 연결됩니다. 돌파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패하고 이탈할 것처럼 보였는데 회복하는 경우들입니다. 시장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돌파입니다. 중요한 저항 구간이 있는데 가격이 저항을 돌파합니다.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입합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돌파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돌파했던 구간 아래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돌파를 보고 진입했던 사람들은 손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고 가격이 그 지지를 이탈합니다. 강한 음봉이 뜨면서 공포가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지지 안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저항을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지지를 이탈할 것처럼 하다가 올라오고 이 두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향과 실제 시장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돌파 자체보다 돌파 이후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탈 자체보다 이탈 이후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항을 돌파했는데 가격이 계속 그 구간 위를 유지하면서
돌파 구간 위에서 마감합니다. 눌림이 나와도 다시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돌파를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을 돌파했는데 곧바로 밀립니다. 돌파 구간 아래로 복귀합니다. 회복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돌파 자체보다 실패한 돌파 가능성이나 시장의 속임수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 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 이후에도 계속 밀리는지 아니면 빠르게 회복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돌파했다는 사실, 이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이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사람들을 자주 속입니다. 돌파를 이용해 추격 매수를 만들고 이탈을 이용해 공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액션을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돌파를 보자마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탈을 보자마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이어가는지 이걸 관찰합니다. 중요한 건 돌파가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돌파가 어떤 상황에 나왔고 그 뒤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겁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상황이 중요할까요? 같은 패턴, 같은 캔들 모양이라도 당시 차트 상황에 따라 그 패턴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핀바라도 모든 핀바의 의미가 같은 건 아닙니다. 잉걸핑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핀바가 나왔습니다. 한 차트에서는 강하게 상승합니다. 근데 다른 차트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시 하락합니다. 잉걸핑 캔들도 어떤 캔들은 추세를 바꾸고 어떤 캔들은 바로 무효화됩니다. 패턴은 같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패턴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패턴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이겁니다. 상승 흐름 속에서 나온 건지 하락 흐름에서 나온 건지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나온 건지 애매한 위치에서 나왔는지 시장의 힘은 강한지 약한지 직전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다 같이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모멘텀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강세 신호와 강한 하락 구조에서 나오는 강세 신호는 당연히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핀바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다른 하나는 차트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두 패턴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패턴부터 찾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이 상승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횡보하고 있는지 현재 시장의 힘, 모멘텀은 강한지 약한지 최근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캔들을 해석하고 반응을 해석하고 돌파를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대화들도 비슷하죠.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캔들, 마감, 시장 구조, 모멘텀, 압축과 확장, 반응, 돌파 이 각각의 요소들도 결국은 시장의 상황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단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들은 하나씩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개별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캔들을 보고 마감을 보고 시장 구조를 보고 모멘텀을 보고 반응을 보는 건 결국 현재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캔들, 마감, 시장 구조, 모멘텀, 압축과 확장, 반응과 돌파, 그리고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캔들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마감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 구조만 보고 매매할 수 없고 반응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시장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격은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면 회복하고 아랫꼬리가 생기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단순히 아랫꼬리 하나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캔들도 보이고 마감도 보이고 시장 구조와 모멘텀이 보이고 시장의 반응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연결하면서 현재 시장이 어떤 얘기를 만들고 있는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강한 돌파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윗꼬리가 반복됩니다. 결국 돌파 구간 아래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장대 양봉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돌파가 나온 위치, 시장 구조, 모멘텀, 그리고 이후의 반응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을 연결하면서 시장이 실제로 강한 건지 아니면 실패한 돌파,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시장은 절대 하나의 신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패턴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개별 신호가 아니라 그 신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겁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새로운
새로운 패턴, 특정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차트에 나와 있는 정보들, 단서들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캔들과 마감, 시장 구조, 모멘텀, 반응, 이 모든 것들은 시장이 남기는 단서들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액션을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이 단서들을 하나씩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해서 봅니다. 그 연결을 통해 시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프라이스 액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라이스 액션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기 전과 지금은 프라이스 액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볼 때 패턴부터 찾습니다. 캔들 패턴이 뭐가 떴는지, 차트 패턴은 어떤 걸 그려볼 수 있는지, 강한 돌파가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실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패턴 하나가 아닙니다. 그 패턴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 현재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인데도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신호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프라이스 액션은 특정 패턴을 찾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차트를 분석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패턴은 알고 있습니다. 개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는 단순하게 패턴 하나만 찾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패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시장 구조는 어떻고 모멘텀은 어떤지, 현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함께 연결해서 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보기 시작하면 차트가 지금보다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다룰 모든 내용들의 기초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FVG나 오더블럭, 유동성 이런 것들도 결국은 프라이스 액션이 먼저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런 개념들을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요소들은 제가 실제로 시장을 분석할 때 참고하는 기준들이기도 합니다. 캔들, 마감, 시장 구조, 모멘텀, 반응 이런 각각의 단서들을 종합해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구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은 차트해커 정보 공유방에서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없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계속 하시는 분들,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수수료 혜택, 페이백 혜택 링크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해커 채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은 선물 거래 수수료 평생 70%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과 청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타나 고배율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료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즉시 평생 적용되는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도 참고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